오늘 쌤이랑 배울 내용은 이제 두 번째 단원인데 주 내용은 나머지 정이지만 그 전에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항등식을 설명하려면 일단 항등식은 등식에서 나온 건데 등식은 우리가 뭘 등식이라고 하죠? 그치 는 등호만 가지고 있으면 등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등호가 없으면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부등식이라고 배우는 것처럼 등식은 등호만 있으면 등식인데 등식의 종류 중에서 항등식이 있는 거고요. 항등식 말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방정식도 등식의 한 종류인데 이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등식이다 보니까 이제 너네가 어떤 내용을 풀 건데 방정식은 이렇게 특정한 x값에만 성립을 해요. 약간 어떤 표현이냐면은 2x 플러스 4는 0이야. 는이 있으니까 등식이에요. 근데 이 등식은 우리 방정식을 공부하는데 왜냐면 이 등식을 만족시키게 하는 x값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 특정하니까. 왜냐면 너네가 이제 이렇게 넘겨서 푸는 방법을 알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x의 마이너스 2일 때만 만족하는 거를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 특정한 x값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이 x값. 해라고 하죠. 그래서 방정식을 푸는 건 해를 구하는 거고 항등식은 약간 이제 이 항을 항상 성립하는 걸 좀 해석을 하면은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그래서 얘는 x값이 모든 x값에 성립을 해요. 약간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2x 더하기 4랑 2에 x 플러스 2라는 등식이 있는데 이 등식은 너네가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습니다. 이런 게 항등식 큰 성질인데 x 0 넣으면 얼마 나와요? 4. 오른쪽도 0 넣으면 4 되죠? x에 5 넣어볼까? 14. 오른쪽도 7 곱하기 2니까 14. 그러면은 항등식은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모든 x값에 성립하기 때문에 x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이게 제일 기본적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항등식은 문제에서 항등식이라는 표현 대신 이 네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이 네 가지 표현을 외워볼 건데 말이 거기서 거기야. 읽어보면 알겠지만 2번만 좀 조심하면 되고 1번 1, 3, 4 읽어보면은 모든 x값에 성립하는 거 방금 선생님이 설명해줬죠? 항등식. 그 다음에 x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x가 뭐가 들어오든 간에 항상 성립한다 라는 표현이고 어떤 x값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어떤이라는 건 약간 모든이랑 반대로 좀 나중에 공부하지만 그냥 아무거나 어떤보다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 이 설명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뭐냐면은 2번 임의의 x에 대한 성립한다는式이 있는데 이 임의에도 말이 어려워. 얘랑 같은 말 그냥 모든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임의에는. 그래서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식은 그냥 모든 x값에 대해 성립한다. 항등식이랑 같은 설명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기억해주면 되고 이 성질 같은 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네가 뭐 ax 더하기 b가 0이래. 근데 여기 설명에 모든 x값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럼 이 모든 x값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건 선생님 방금 항등식으로 알려준 거라고 했었잖아요. x에 뭘 집어넣어도 오른쪽처럼 0이 돼야 돼. 그럼 너희가 이 오른쪽 0을 뭐로 해석해주면 되냐면요 0 곱하기 x 더하기 0으로 해석을 해서 a가 뭐가 나오면 돼요? 0이 나오면 되고 b도 뭐가 나오면 돼? 0이 나오면 돼. 이런 게 항등식의 기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고 우린 x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x는 뭘 집어도 성립이 되니까 나머지 a랑 b를 구하는 건데 그래서 항등식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x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구하는 거냐면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개수. 그래서 미정개수법이라고 이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이름이 미정개수법이라고 있는 건데 개수. 근데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미정개수법이 되는 거고 미정개수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수비교법. 말 그대로 개수를 비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 우리 대입한다 뭔지 알지? 수치는 그냥 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너네가 어떤 두 식을 비교했을 때 말 그대로 그냥 바로 비교하는지 아니면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지 이런 좀 차이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는 건데, 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C는 뭐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너네 이때 A 값은 얼마 나오겠어? 2 나온다고 하는 거야. B는 얼마 나오겠어? 3. C는? 쌤이 아무것도 말해주진 않았지만 두 식이 같다고 하니까 우리 방금 뭐 한 거냐면은 요거 푼 거예요. 개수 비교법. 그래서 개수 비교법 말 그대로 왼쪽이랑 오른쪽을 비교해주면 되고요. 수치 대입법은 약간 이제 식이 생김새가 조금 다르긴 한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얘는 그냥 일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보자. 뭐 이것도 당연히 전개해서 비교할 수 있지만 지금 쌤이 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가 왼쪽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이 식을 0으로 만들 수 있죠? x에 뭐 집어넣어주면 돼? 2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뭐로 바뀌어? 0으로 바뀌죠. 그럼 오른쪽 뭐 나옵니까? 4 더하기 2a 더하기 b 나오는 거고,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또 뭐 나와? 0 나오죠? 그럼 여기는 1 나오고 마이너스 a 더하고 b 나올 거고,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면 a랑 b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 이게 수치 대입법. 그냥 딱 봤을 때 당연히 개수 비교법이 쉬워. 그럼 잘 안 나오겠죠. 쉬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항등식은 쉽게 말하면 그냥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은 식이기 때문에 얘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나머지 정리가 좀 다른 내용이니까 얘는 아예 좀 끊어서 가볼까? 여기 문제 풀고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뭐 짚어주고 싶은 거는 이런 것만 찍고 넘어가 볼까? 여기 122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잘 읽었을 때 항등식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 앞에를 잘 봐야 돼요. x, y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 무슨 말이냐면은 x랑 y에 뭐를 집어넣어도 항상 왼쪽 오른쪽 똑같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렇게 이제 x로 묶었잖아요. 왜냐면 이놈이랑 그냥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a-2가 뭐 되는 거겠어? 뭐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b 더하기 4가 뭐 되는 거겠어? 1 되는 거고, c 플러스 1을 뭐 내주면 돼요? 7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자에 대해서 좀 정리한다. 뭐 좀 더 설명해주면 그냥 문자에서 나온, 이 문제에서 나온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항등식 먼저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어차피 여기가 나머지 정리도 있고 인수분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한 번에 못 쳐요. 문제도 엄청 많고. 그래서 끊어서 나갈 거니까 인수분해는 다음 시간에 칠 겁니다. 이런 거 볼게요. 문제 보면은 이 문제가 항등식 문제라고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항등식 이렇게. 근데 이 말을 보고 해석해달라고 하는 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니까 이건 항등식 알려주는 거고, 지금은 뭐 숫자를 대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을 그냥 개수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요 놈을 전개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뭐 처음 배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뭐를 좀 해석해 볼 수 있냐면은 분명 이렇게 둘 곱해서 무조건 이거 나오겠죠. 그럼 C는 뭐일 수밖에 없어? 3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C는 3을 구해 놓고 전개해 볼게요. 알겠죠? 어차피 전개하면 바로 나올 텐데 쟤는 바로 보이는 거니까 2차항 구해 볼게요. 3x제곱 bx제곱 (3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그 다음 마이너스 36까지. 그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아예 똑같아야 되는데 두 번째 왼쪽에는 어떤 항이 없네. 그렇지, 1차항이 없네요. 여기 0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b에 뭐 넣어주면 돼? 4. 그 다음에 여기 4 넣어버리면 7 되나요? 근데 저기 ax제곱이니까 a는 얼마까지? 7까지. 그래서 다 갖다고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여기도 항등식이라는 말은 없지만 어떤 표현이 있죠?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은 항등식 알려준 거고, 지금은 뭐 이게 위에 유형이 써있지만 쌤이 두 가지 방법 있다고 했었죠? 개수 비교하는 거랑 숫자 대입하는 거랑.
지금은 숫자 대입해달라고 이쁘게 써놓은 거야. 왜냐면 이거를 전개해서 비교할 수 있지만 약간 식을 보면요. 요거 두 번씩 나와 있어요. 두 번씩.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거 0이 되는 값 얼마야? 0. 그럼 x에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우변 볼게요. 우변. 오른쪽 변에 두 개 하면 지워진다니까. 누구랑 누구 지워져요? 얘랑? 얘. 그럼 얘 남았죠. 그럼 0 집어넣으면 얼마야? 2b. 왼쪽 볼게요. x에 0 집어넣어줘. 얼마 나옵니까? 4까지. 그럼 b는 2로 구한 거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숫자를 대입해서. 알겠죠? 0 넣어볼까요? x에 1. 그럼 좌변 2, 마칠 4는. 그럼 오른쪽은 얘를 가지고 있으면 지워졌을 거야. 1을 대입하면은. 그럼 누구 남겠습니까? 여기만 남겠죠. 얼마입니까? c에 마이너스 1일까요? 1 마일이니까 마이너스 c까지. 그럼 c는 얼마 나올까? 이가 마이너스 1인가? 그럼 1 나오겠죠. 마지막 여기 0이 되니까 2 넣어볼게요. 4, 2, 8 마 14 더하기 4까지. 여기 마이너스 2 나오겠네. 오른쪽은 x에 2 대입하면은 여기 지워지고 여기 지워지고 여기 남겠네. 몇 a? 2a. 그러면은 아까 마이너스 2였나요? 마이너스 2가 2이니까 a는 마이너스 1까지. 이런 거 이제 문제 좀 잘 읽어야 되는 거. 다 더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얘는 빼달래. 그 다음에 뭐 앞에 두 개도 잘 나오지만 솔직히 항등식에서 이 내용을 좀 잘 많이 다루는데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 임의의 대신 모든 이랑 써도 된다고 했어요.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성립한대요. 문자가 X가 아닙니다. K예요. 그래서 우린 뭐 할 거냐면은 K에 관해서 뭐 하자고 했어 아까? 내림차순 정리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K가 가지고 있는 걸 먼저 묶어볼 건데 K 지금 누구 있냐면은 첫 번째 X제곱 있고 세 번째 Y제곱 있고 여섯 번째 13K 있었습니다. 이렇게 K를 가지고 있는 묶어줬고요. 나머지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이런 표현이야. 이 왼쪽 식, 그러니까 이 항등식이 K에 대하여 항상 만족하고 싶은 거니까 너는 K에 뭘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쌤 보통 이렇게 이제 보면은 1차항 있고 상수항 있는 거잖아요. 이 0을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0 맞죠? 그래서 이 K 앞에 개수랑 상수항이 둘 다 0이 돼야 되는데 뭐 문제가 그렇게 바로 나오진 않네? 왜냐면 제곱의 합이 13인 거고 합이 마이너스 1인 건데 그럼 뭐 물어보는 게? 아, 곱셈 공식 변형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 제곱하면은 이거랑 변형은 아니구나. EXY 해주면 되나? 맞지? 그냥 제곱해버렸으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2 나와야 되니까 XY는 마이너스 6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거 문제 유형이니까 좀 익혀주시고 이것도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보면 알겠지만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야. 왼쪽이랑 오른쪽 똑같은데 우리 이 곱셈 공식 외운 적 없어요. 항 3개짜리 세제곱. 다시 말하면 저거를 전개하는 식은 아니라고 하는 거야. 문제에서.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이렇게 나왔지만 보통 이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요. 개수를 물어봐요. 개수를. 알겠죠? 그래서 보통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지금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세제곱 나와 있죠. 쭉 이렇게. 보통 뭘 구하냐?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당연히 왼쪽은 구할 수 있잖아요. 오른쪽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x에 1을 집어넣는다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은 그 문자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차수를 개수만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개수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0까지. 그럼 1르면 구할 수 있죠. 어볼까요? 1 마이 5야 4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바로 답은 안 갈게. 그 다음 또 많이 나오는 거 뭐 있냐면 얘까지 마이너스. 왜냐면은 악쌤 말한 것처럼 개수로 문제를 푼다고 했는데 이게 2나 뿔마 1이 아니 딴 게 넣어버리면은 여기에 다 개수가 달라져 버려요. 앞에 곱해진 숫자가. 그래서 보통 뿔마 1을 많이 넣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넣어볼까? 차이점이
8로 바뀌네요. 얘는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차수가 홀수인 게 마이너스 1로 바뀌겠죠. 당연히 이제 이 숫자랑 차수랑 똑같네요. 그러면은 짝수 번째 숫자는 그대로, 홀수 번째 숫자는 마이너스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쓸까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A1으로, 아니 저기 플러스 A1이고 여기 A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A1 더하기 A0으로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궁금한 게 짝수 번째 항이잖아요. 0을 포함해서. 그럼 두 식을 뭐하면? 더하면 홀수가 사라지겠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얘가 궁금해. 홀수 번째가. 그럼 뭐하면 되겠어? 반대로? 빼면 되겠죠. 그래서 홀수랑 짝수는 이렇게 구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얘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두 식을 더한다고 했죠. 일단 계산은 안 할게요. 여기 그냥 쓸게요. 우변을 더하게 되면 홀수가 지워져. 누구만 남냐면 짝수만 남아요. 단 누구 포함해서? 0 포함해서.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0을 뺀 게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해? 0을 따로 구해줘야 돼요. A0을. 혹시 이 식에서 A0은 어떻게 구할까? X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X 0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 X 0 넣으면 얼마 나오겠어? 5의 세제곱 나오겠죠. 이것도 같이 알고 있어 주시고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요건데 계산을 하라는 것 같죠? 그럼 이거 우리 2의 거듭제곱 좀 공부해볼까? 얘는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9제곱. 얘는 2의 6제곱인데 걔를 2로 나눌 거야. 2 있으니까. 그럼 뭐로 바뀌어? 2의 8제곱, 2의 5제곱. 요거는 뭐 이제 알죠? 256. 얘는 32. 그래서 둘이 더하면 288. 알겠죠? 이 거듭제곱은 잘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을까? 얘까지 할 것 같아요. 조금 나눗셈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가 좀 연결될 수 있긴 한데 일단 항등식이 맞는 것 같아서 볼게요. 지금 뭐 이따가 쌤이 짚어주겠지만 혹시 이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은 어떤 말이랑 같은 말이죠? 나머지가 없다. 맞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야. 우리가 그래 해보자. 어떤 px를 qx로 나눴어. 아니 내가 fx를 gx로 나눴어. 그럼 목소리는 qx 나온다고 했고 나머지는 이렇게 r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쓰니까. 그럼 지금 이거를 검산식을 써보면 알겠지만 fx는 이 나눈 식이랑 몫이랑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뭐 해버리죠? 나머지를 더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머지가 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야. 뭐 이따 한 번 더 설명해 줄 건데 그냥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식, 이 3차 식을 이런 gx 2차 식으로 나눴더니 몫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뭐랑 똑같아. 그냥 뭐 인수분해된 식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풀었던 거 이 왼쪽이랑 오른쪽 두 개랑 곱해서 같은 식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인데 그럼 지금 보면은 여긴 ax 제곱이고 여긴 b 나올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x 여기 뭔지 모르고 쌤이 왜 이렇게 썼냐. 일단 왼쪽은 3차 여기는 2차 그럼 여기는 1차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 x 세제곱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a는 무조건 얼마다? 1이다. 두 번째 지금 b로 쓰면 헷갈리겠네요. 여긴 버릴게요. 일단 c로 가볼까요? 그래서 아까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둘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전개해서 왼쪽이랑 비교해주면 돼요. 알겠죠? 지금은 딱히 뭐 할 게 없죠? 이거 해볼게 그냥. x 세제곱
2차항 가볼까요? cx제곱 마이너스 1x제곱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cx 2x 마이너스 cx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우리 뭐로 문제 풀고 싶냐면요. 여기 또 누가 없네. 1차항이 없네. 그럼 얘가 사라져야 되니까 C는 2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 바로 가자. 4. B는 4일 수밖에 없고 1이니까 A는 1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 이렇게 나머지가 없고 두 식의 곱으로 얘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앞에 가볼게요. 항등식은 약간 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온 그냥 빌드업 정도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주로 할 내용은 이건데 문제가 또 어려운 건 엄청 어렵기 때문에 연습하면 됩니다. 우리 알겠죠? 이 나머지 정리라는 거 어떤 표현이냐면 아까 쌤이랑 이제 어떤 내용을 했었어. 뭐 어떤 3차식을 뭐 꼭 3차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어떤 이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고 싶어. 그럼 뭐가 나와요? 몫이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나머지가 나오죠? 그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앞에서 배웠던 그냥 다항식강의 나눗셈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룰 내용은 뭐냐면은 나눗셈은 다 필요 없고 어디만 궁금한 거예요? 나머지만 궁금하다고 하는 거죠. 나머지만. 나머지 정리라는 건 나눗셈 하는 과정에서 앞에 다 필요 없고 나머지만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선 나눗셈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알겠죠? 여기다 한번 해볼까 그냥? 우리가 나눗셈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무조건 얘랑 똑같은 항을 만들고 빼죠? 그러면 x 제곱 가지고 오면 되겠죠? x 제곱 2x x 세제곱 2x 제곱 뺄게.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지워지네요? 그럼 바로 넘어가자. 그러면 x 플러스 2랑 3x 더하기 5 나눌 거야. 플러스 3 해버리면 되겠죠? 곱해버리면 그러면 3x 플러스 6까지 그럼 쭉 내려올 거니까 그럼 이렇게 빼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까지 나오겠죠? 쌤이랑 지금 내가 하는 내용은 이 나눗셈 과정이 필요 없고 나머지만 구하는 거야. 그럼 이 나머지만 좀 어떻게 쉽게 구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나눗셈을 하면은 항상 뭘 해보냐면은 검산을 해보죠. 그래서 다항식 나눗셈 배울 때도 검산식을 공부했었는데 검산식은 보통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나눈 식이 똑같이 다시 나와야 돼.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얘를 어떤 식으로 나왔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구한 거기 때문에 이 세 개로 얘를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나눈 식이랑 누구를 곱하죠? 몫을 곱하죠? 여기 목자리고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가 있어야겠죠? 쌤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은 이 나머지만 구하면 된다는 거야. 나머지 정리해서. 근데 이 항등식의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 두 개의 식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얘로 나눠서 몫이 얘가 나온 거고 나머지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럼 이 검산식이 항등식이라는 내용이랑 아예 똑같은 내용인 건데 그럼 우리 항등식에서 뭘 배웠냐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에 뭐 할 수 있어요? 아무 숫자 대입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오른쪽을 봤을 때 난 얘는 살리고 싶어. 여기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여기 1차식 나눈 식 여기 0이 되는 값을 대입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 나머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해볼까요? 마8 8 마6 5까지.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정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 쌤이 어떤 fx를 gx로 나눌 때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럼 이걸 검산식으로 써보면 알겠지만 fx는 이 gx로 나눴을 때 몫은 보통 qx라고 많이 쓰고 나머지는 r로 많이 쓰겠죠? 근데 이 gx가 계속 바뀔 건데 보통 우리가 주로 공부할 내용은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난 나머지가 궁금하니까 어디를 없애자고? 여기를 없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를 없애기 위해서 0으로 만든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 0이 되는 값 x에 2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제일 기본적인 나머지 정의이기 때문에 얘를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배운 내용은 뭐 있냐면은 당연히 이 나누는 식이 꼭 1차만 나올 필요는 없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면은 몫은 똑같이 qx일 거고 나머지를 이제 r로 써도 되지만 보통 뭐라고 쓰냐면은 rx라고 많이 씁니다. 그러면 아까랑 r이랑 이 rx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qx, fx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qx랑 fx는 그냥 우리가 뭐 구분지어서 알파벳 쓴 것 뿐인 거고, 여기 뒤에 왜 가로에 x가 있는 거냐면은 다 x에 관한 다항식이어서 그런 거예요. 다 x에 관한 몇 차씩 이런 내용인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가 나올 수도 있어. 1차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차로 써 있으면 얘는 x가 있잖아. 그래서 rx로 써주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나누는 식이 2차면 얘보다 항상 차수가 낮아야 되고, 얘는 그러면 1차 이하의 식이 나올 거예요. 2차는 안 나와. 1차 이하의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rx로 표현을 한 거고, 그러면 보통 이제 1차 이하의 식은 우리가 이렇게 ax 더하기 b로 쓸 거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나머지가 상수항이 나오게 되면 누가 0이겠어요? a가 0이겠죠. 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 나머지만 구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식에 얘를 지워버리면 되는데, 이 나누는 식 2차 식을 보니까 뭐가 가능해요?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난 이 나머지만 궁금하니까 여기를 뭐 하고 싶다고? 없애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 x에 뭐랑 뭐를 집어넣을 수 있겠어? 3이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식이 뭐가 나올 거고, 또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은 또 식이 나오겠죠. 지금 쌤이 이제 fx 설정을 안 했지만 fx가 어떤 식이 나오면 이것도 상수 숫자로 값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구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정리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정리를 배우면 너네가 이제 뭐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만약에 어떤 px라는 식에 내가 2를 집어넣는데 3이 나왔어. 그럼 이걸 보고 너네가 뭐를 해석할 수 있냐면요, x에 2를 집어넣는데 숫자가 3이 나왔네? 그럼 이 내용은 px라는 식을 내가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나온 거냐면은 3이 나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까 식을 써서 얘를 구하는 것도 했지만 지금은 이 결과를 보고 이거를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이해 가셨나요? 무슨 말인지? px를 x-2로 나왔을 때 몫은 안 궁금해. 나머지 얼마? 3. 그럼 여기 지워버릴 거니까 x에 뭐 집어넣을 수 있어? 2 집어넣을 수 있죠? x에 2 집어넣으면 p2는 뭐 나올 거니까? 3 나올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 식을 보고 식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됐습니까? 조립지법은 일단 문제 풀고 가볼까요 또? 6번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의 기본적인 식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익숙해지면 되고, 여기 첫 번째 보면 알겠지만 p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하대. 일단 처음 해보는 건 식으로 한번 쓸게요. p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은 안 궁금해. 나머지가 3이래. 그럼 아까 내용 이거야. x에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온 거니까 p2가 뭐가 되는 거야? 3. 저 문장이랑 얘랑 같은 말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두 번째 바로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읽고 뭐 쓸 수 있을까 우리? Q2는 마이너스 1까지. 그럼 마지막 답 볼게요. 식이 엄청 더럽지만 결국 어떤 다항식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한 거니까 여기 0이 되는 값 대입해주면 돼요. 얼마에? 3P2 마이너스 4Q2. 근데 P2는 여기 있고 Q2는 여기 있고 이렇게. 됐습니까?
다음에 7번 볼게요. 지금은 약간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냥 여기를 너네가 fx라고 설정을 하면은 그냥 아까랑 똑같이 풀 수 있는 거예요. f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라고 써 있는 거는 x 자리에 뭘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값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주면 돼? 4. x에 뭐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 마이너스 4. 이거 두 개 알려준 거야. 그럼 뭐 하면 돼요? 대입해서 10% 풀어주면 되겠죠. 해볼까요? 1면 얼마 나옵니까? 그 문자 먼저 쓸까요? a 더하기 b에 1 마3인가? 얘까지. 그럼 넘어가면 6 나올 거고요. 여기도 문자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 여기는 1 마3. 쓸까 그냥? 마 2네. 마4. 그럼 넘어가면 여기 2까지. 그러면은 더하면은 2b는 8 나올 거고 b는 4 나올 거고 a는 2로 구해주면 되겠죠. 둘이 뭐 해달래요? 곱해달래요. 8까지. 꼭 fx를 안 써도 돼요. 이 흐름만 알면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여기도 이거 읽고 빠르게 써볼까? 그렇지. p1은 마이너스 1, p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7.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죠? 1차식은 제일 쉬운 거니까. 그럼 이제 이게 연습이 되면 얘는 연습하면 돼요. 아까 해봤지만 잘 써볼게요. px를 검사식 쓰는 거야. 얘를 째로 나눴을 때 문제에서 목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궁금하지도 않아. 나머지가 궁금하대요. 근데 아까 연습했죠? 2차로 나왔을 때 여기가 1차 이하이지. 그러면 1차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1차로. 그냥 해석하는 거야. 여기를 인수분해 빠르게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까지. 그럼 우리 x에 뭐 집어넣을 수 있을까? 마이너스 2랑 1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잘 봐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로 나올 텐데 p 마이너스 2가 얼마야? 마이너스 7까지. 다시 x에 0이 되는 값 1을 집어넣게 되면 지워지고 a 더하기 b만 남을 텐데 여기 p1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까지. 이거 둘이 뭐 하면 돼요?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빼면 b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3a는 마6. a는 2고 b는 a가 2이면 넘어가면 마3까지. 2 마3.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rx를 구하기 위해서 푼 거기 때문에 a랑 b에 집어넣어 주시고 문제에서 r2가 궁금하대요. 둘의 무슨 차이? x에 2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x에 2 집어넣어 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9번. 오. 일단 식 한번 쓸까요? x 15제곱 마이너스 x 10제곱 x 5제곱 마이너스 1을 x 세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눴을 때 몫은 궁금하지 않지만 나머지가 rx라고 합니다. 우리 요놈 한번 유추해볼까요? rx. 그치. 3차로 나눴으니까 얘보다 차수 하나 작은 거 2차일 수도 있고 1차, 0차일 수도 있으니까 제일 큰 2차식으로 일단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보는 거야. 얘를 구하려면 A, B, C를 구해줘야 돼. 힌트가 몇 개 필요해? 3개. 보통 힌트 어디서 구해? 이 나눈 식 0이 되는 값에 대입하잖아요. 그래서 이 x 세제곱 마이너스 x를 잘 보면 x로 묶을 수도 있고요. 남은 게 합차예요. 그럼 합차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또? 더하기랑 빼기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넣을 수 있는 게 3개나 있으니까. 됐어요? 넣어볼까요? 0 넣으면 0, 0, 0 지워지고 0 넣을 거야. C 마이너스 1 넣어볼게. 마일 1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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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는 다 지워져.
여기 볼게요. A. C가 근데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일단 여기까지 쓸게요. 여기까지만. 두 번째. 1 넣을 거죠? 1. 1 마일. 1. 마일 0이네요. 그러면 1 넣어버리면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최종적인 식 두 개는 뺐을 때는 마3 나올 거고 더했을 때는 1 나온대요. 또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 해볼까요 그냥? 더하면은 2A는 마2, A는 마이너스 1, B는 2인가? 응. 얘까지. 최종적인 RX는 2차식 AX제곱 BX C까지. 그렇지. 여기서 뭐 해달래요? 마이너스 2 대입해달래요. 그 다음에 보자. 얘는 어떻게 설명해줘 볼까? 이게 지금 문제를 좀 읽어보면은 이 문제는 안 읽힐 수 있어요. 답은 쉽다 또. 왜냐면 잘 봐요. 쌤이랑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얼마입니까? 여기 0이 되는 값을 대입하죠. p 마이너스 3으로. 그러면 앞에가 어떤 식이 오든 fx가 오든 gx가 오든 px가 오든 뭐 아무거나 오든 그냥 이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요. 여기 0이 되는 값에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야? 마 3이니까 집어넣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라고 하는 거죠. P1. 그럼 위의 식 다시 볼게. 문제에서 알려준 식이 뭐냐면 px를 뭐 2x제곱 x 빼기 3으로 나왔을 때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가 x 플러스 6이에요. 다 필요 없고 궁금한 게 얘잖아. 그럼 혹시 모르니까 x에 1 넣어보는 거죠. 넣으면 아마 여기 0이 될 겁니다. 여기 안에 인수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죠. 그래야 이제 문제답이 나오는 거고 지워질 거예요 아마. 아니 마이너스 1이가 아니야? 이렇게 넣으면 7 나오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쭉 볼게요. 그럼 요것도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게 문제도 흐름을 좀 읽어보면은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긴 해요. 왜냐면 다항식을 얘로 나왔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갑자기 QX를 물어보고 QX를 또 나눠달래. 그래서 어떻게 푸나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잘 봐. 궁금한 건 나눠달라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어떤 다항식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어떻게 구해? Q? 그래요.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일단 시그마 써보자는 거죠. 식 쓰면 어떻게 나옵니까? x 30제곱, x 29제곱 엄청 커요. 얘를 x 플러스로 나왔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언급 없거든요. 근데 나머지 우리가 직접 구해줘야 될 거야. 왜? 이렇게 지울 수 있잖아요. x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그 오른쪽 얼마나? 3. 나머지 언급이 안 나와 있지만 써야 되고요. 그 다음 잘 봐. 아까도 쌤이 해줬지만 여기서 막 QX를 구한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요거 물어봤잖아. 이거 검산식이니 항등식이야. X에 뭐 집어넣어주면 돼?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는 얼마 나와? 1. 마 1. 1은 마 1. 마이너스 2. Q 마 1 더하기 3까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일단 왼쪽 계산하면은 1 나올 거고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 나올 거고. 그냥 여기 식은 어떤 식이냐면은 그냥 내가 궁금한 어떤 값이 있는데 거기다 마이너스 2 곱한 게 마이너스 2래. 그럼 얼마겠어요? 1 나오겠죠. 근데 뭐 틀렸네? 왜냐면 이건데 답이 1이 없으니까. 1. 맞죠? 1 넣고 마이너스 1 넣는 거 맞죠? 뭐 틀렸어? 1 마 1 넘어가 마 3. 응? 뭐 틀렸는데? 답이 없는데? 잠깐만. 다항식 얘를
얘로 나왔을 때 몫은 qx, 나머지는 3 맞죠? 응? 그 다음에 qx를 x 플러스로 나왔을 나머지.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이쪽이 마이너스 1 되니까 3 넣으면 마이너스 3. 왼쪽에다 그냥 그대로 풀었구나. 마이너스 3일 때 푼 것 같은데? 맞지?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 1이면 되지. 아까 왜 우리가 여기다 1을 넣었던 것 같다? 맞죠, 맞죠? 이 상태에서 식 고정이고 얘 구하려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소영이를 아는 것 같은데? 여기를 1로 풀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되는데 맞죠? 그럼 대인만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럼 넘어가면은 이렇게 지어지고 마사되는 거네. 그럼 2. 왜? 그러니까 왜 1 넣었지? 저 순간 1로 짝깎였어. 그 다음 거 볼게요. 여기는 이제 좀 활용 문제여서 그 숫자식이 나와 있는 건데, 뭐 솔직히 너네가 알고 있는 치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뭐 왼쪽 숫자, 오른쪽 숫자 아무거나 그 치원에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근데 약간 너네가 어떤 fx를 이제 어떤 1차식으로 나누잖아요?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궁금하잖아. 그럼 여기가 이렇게 x가 오는 것보다는 어떤 숫자가 있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럼 0이 되는 값을 대입할 수 있어서 그래서 왼쪽을 치환해서 풀어도 돼요. 오른쪽을 치환해서 풀어도 되고. 알겠죠? 쌤은 왼쪽을 치환해줘 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가 99를 x로 치환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러면 x 100제곱을 뭐로 나왔을 때 98이야. 그럼 뭐로 쓸 수 있어? x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어. 나머지 구해달래. x에 뭐 넣어주면 될까? 1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1의 100제곱이고 나머지는 r 나오겠죠. 됐습니까? 다음 쭉 볼게요. 이제 식 좀 빨리 써볼까요, 우리? 이거 보고 가지고 가보자. 내가 이 다항식을 fx라고 하면은 쌤이랑 쓸 수 있는 식 두 개. f-2랑 f1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 문제 읽어보니까 아까 했던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나머지가 0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여기 식이 쭉 너희가 쭉 f-1을 구할 수 있잖아요. 대입만 하는 거니까. 근데 오른쪽에 얼마 나오는 거다? 0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도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쭉 써질 건데 또 뭐가 나오겠어요? 또 0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m과 n에 대해서 연립방정식 나올 거니까 풀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여기도 똑같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식만 또 천천히 써볼까요? 쌤이 이 식을 fx라고 두면은 지금 이제 식이 뭐 붙여져 있지만 같은 표현입니다. fx를 x-1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나머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x에 뭐 집어넣어주면 돼요? 1이랑 마3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뭐 나오겠어? 0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거로 뭘 구해주면 돼? 저기 a랑 b 구해주면 돼요. 하자 빨리.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까지. 맞죠? 그럼 앞에 있는 더하기 2 넘긴다. 오른쪽으로. 두 번째 마3 넣어볼게. 마이너스 27 플러스 9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0이죠? 이거 18 마이너스 18이니까 넘어가 18이지? 4a는 마이너스 20 a는 마이너스 5까지 b는 3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fx가 저절로 식이 나왔죠? 마지막 물어본 답이 뭐겠어? 또 이 다항식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f-2가 최종적인 답이니까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되고. 두 개만 남았습니다. 굳이 개념으로 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조리제법은 무슨 내용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얘는 나눗셈에 대한 내용인데 나눗셈을 좀 더 쉽게 하는 것 뿐이에요.
맞죠? 아, 지금은 식을 모르는구나. 얘로 가보자 그냥. 지금 우리가 뭐 2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를 실제로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여기 단원 잘 보면 나머지만 궁금한 게 아니야. 목도 궁금한 거야. 그럼 우리가 뭐 해줘야 돼? 실제로 나눗셈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나눗셈 하는 과정이 좀 귀찮다 보니까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와버린 거죠. 그게 조리집법이 되는 거고 비교하기 위해서 나눗셈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요거를 나눌 건데 이 2x 세제곱 맞추려면 얼마 곱해줘야 돼? 2x 제곱 안 써있네요. 뭐 몫은 밑에 써있겠구나. 2x 세제곱 4x 제곱 둘이 빼겠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그럼 얘랑 또 뭐 곱해야 얘 나올까? 마이너스 x 또 빼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고 얘랑 뭐 곱해도 얘 나올까? 마이너스 2까지 그래서 이 나눗셈 하는 과정을 조금 생략하기 위해서 조리조법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나누고 싶은 식 있잖아요. 여기서 개수만 가지고 와주면 돼. 개수만. 맞죠? 그러면 뭐 2, 3, 마 4, 마 5 가지고 오는 거고 좀 특이한 점은 나눗셈은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조리집합은 거꾸로 쓸 거고요. 여기 어떤 숫자가 오는데 뭐가 올까요? 우리가 나누는 식의 0이 되는 값.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계산하는 방법은 몇 번 연습하면 문제 풀면 익혀질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거는 그대로 내려오면 돼. 그 다음 우리 어떻게 하죠? 곱해서 일로 갑니다. 곱하기에서 알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나올 거고 그 다음 쭉 내려올 건데 더하기 할 겁니다.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또 곱해서 일로 넘어갈 거야. 얼마 나와요? 2. 또 뭐해? 둘이 더하죠. 또 곱해서 넘어갈 거고 더하면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이 숫자를 잘 봐야 되는데 맨 뒤에는 나머지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애들은 뭡니까? 여기 밑에 숫자들은 목. 몫의 개수인데 이렇게 거꾸로 읽어줄 거야. D부터 상수함. 0차, 1차, 2차니까 이 식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까지. 알겠죠? 그래서 이 조리집법을 일단 이렇게 설명해보고 위에 거 바로 풀어볼게요. K부터 먼저 일단 뭐 답이 벌써 나왔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누고 싶냐면 얘로 나누고 싶다 얘들아. 그럼 K 뭐 써줘야 돼? 근데 마이너스 2라고 써있어. 틀렸어요 일단. 내려오면 1이죠. 곱하면은 2죠. 근데 2랑 뭐 돼야 5 나와? 3이죠? 옆에 쓸까? 이렇게. 곱해서 10이죠. 더하면 9 나올 거고. 곱하면 18. B랑 18 더해서 20 나오는데 얼마 나오면 돼? 2까지. 그래서 A, B, C, D니까 2. 틀렸어요? A랑 C. 틀렸어? 바꿨어요? 그러네요. 땡큐. 이거니까. 그러면 3이 20. 3이 20. 그러니까 5번 틀렸고. 일단 조리집법 오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를 좀 알려주고 싶냐면은 이 조리집법은 엄청 편리하지만 일단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꼭 나누는 식이 뭐가 돼야 돼요? 1차식일 때밖에 안 됩니다. 나누는 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정의 구하는 건 이렇게 아까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는데 이 조리집법은 나머지뿐만 아니라 목도 나오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꼭 나누는 식이 1차식이어야 돼. 근데 잘 봐요. 너네 만약에 이 식을 얘로 나눴을 때 뭐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했는데 만약에 얘랑 0이 되는 값이 똑같은 얘로 나누게 되면은 당연히 뭐는 바뀔 수밖에 없냐면 몫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너네가 좀 뭘 기억해 주면 좋냐면은 항상 이제 조리집법을 쓰고 여기에 이제 개수라고 했었잖아. 항상 뭐로 꼭 나눠줘야 되냐면은 여기 누굽니까? 1차항의 개수를 꼭 나눠줘야 돼요. 알겠죠?
이게 약간 어떤 내용이냐면은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건데 너는 fx를 만약에 x 더하기 2로 나왔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야. 근데 똑같은 fx를 너네가 2x 더하기 4로 나눠봐. 그럼 몫은 얼마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얼마 나와야 돼? 둘이 같은 식이 돼야 되는데 이 목자리가 좀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fx를 잘 보면 항상 x 플러스 2랑 qx랑 곱한 다음에 r을 더해줘야 되는 건데 이 2x 플러스 2는 어떤 놈입니까? x 플러스 2에다가 2배를 해버린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식이랑 똑같으려면 일단 qx도 있어야 되고 이 나누는 식에 2가 곱해졌다 보니까 목에도 뭘 해줘야 돼요?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같은 의미야 이게. 나누는 식이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몫에도 2를 나눠줘야 된다. 알겠죠? 오른쪽은 문제 유형이고 이렇게 지금 똑같은 다항식이 막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은 어떤 거냐면은 이 x 플러스 1로 저 다항식을 그냥 조립집으로 써달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쓰면 답은 쉽게 나오는 거고 유형이니까 다시 어떤 다항식으로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거듭제곱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앞에 개수가 모를 때 그냥 조립집으로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오면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0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3까지. 그럼 지금 잘 봐. 방금 쌤이 한 설명이 뭐냐면은 이 다항식을 x 플러스로 나왔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얼마로 구한 거예요? 3으로 구한 거죠. 그럼 지금 이 fx가 전기가 되어 있잖아. 그럼 지금 너네 이 식을 방금 쌤이 한 것처럼 식을 써보면 알겠지만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이 목자리 오는 애들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이 항 3개밖에 없겠죠. 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d는 뭐야? d로 빠져야지 없으니까. 그럼 d가 뭐일 수밖에 없어? 나머지일 수밖에 없다고. 그럼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나머지 애들이 다 답이 되는 거예요. D부터 A까지. 됐나요? 내려오면 1, 마 1, 마 1, 1, 2. 그럼 2가 뭐가 되는 거야? 그 앞에 숫자 C가 된다고 하는 거죠. 1, 마 1, 마 2. 얘는 이제 마지막 A가 되는 거고 얘는 B가 되는 거. 됐나요? 이 숫자가 A, B, C, D니까 다 곱하면 되고. 됐습니까?